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잘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학습 목표를 읽기 전에 자유롭게 발표해 주었던 냉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질문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맞춰보세요. 미드웨이 해전, 이거 기억하시죠? 배웠던 거.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우리 해찬이. 그렇죠. 2차 대전 중에 했던 거다. 맞아요. 우리 영민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공통점은요? 뜬금이 없죠. 뭘까요? 수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수. 일본과 조선이 싸웠다. 맞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전투들은요, 공통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큰 틀로 보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실제로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부딪히면서 많은 사상사를 내었던 전투들입니다. 이런 전투를 우리는 열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전쟁인 거죠. 정말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갈등을 한 거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냉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냉전은요, 영어로 cold war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잠깐 싸웠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그 냉랭한 상태를 우리 비유적으로 냉전 중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사상이나 이념 간의 갈등으로 서로 직접적으로 군사를 보내고 쳐들어가지 않고 경쟁하는 관계를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냉전의 전개와 형성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냉전의 형성과 전개인데, 그러면 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차가운 전쟁을 했을까요? 바로 두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엄청 큰 나라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사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랑 어디일까요? 우리랑 친한 나라도 있고요, 약간 도착한 나라도 있습니다. 좋아요. 태용이. 미국이요. 맞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를 믿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미국과 그리고 갈등 관계인데요, 지금은 러시아인데요, 옛날 이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수 소련입니다. 맞아요. 바로 공산주의의 소련과 자본주의의 미국, 이 두 나라가요, 이념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 게 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성이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은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바로 공산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전 세계를 자본주의와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 하기 위해서 이념 갈등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냉전의 시작은 대체 언제이냐? 자,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여러 나라들의 공산주의를 막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요, 튀르키예와 그리스가요, 공산화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미국이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이름은 트루먼인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유럽이 공산화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공산화를 보고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 독트린이란요,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건데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공산화는 안 된다, 유럽 공산화를 막겠다라고 전면적으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냉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바로 영국의 처칠이라는 수상이요, 철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냉전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이랑 전 세계를 철의 장벽이라는 넘을 수 없는 단단한 선으로 양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고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럽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자
소련도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쳐들어갔냐고요? 아닙니다. 냉전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에 대해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소련은 공산주의, 바로바로 정보국, 소련의 정보국이었던 코민포름이라는 정보국을 창설을 하면서 각국의 공산화를 더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안 되겠다. 실제로 세계대전 이후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유럽을 금전적으로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설치한 기구들이 있고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구와 정책, 여기에 대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의 대응을 비교해보면서 말해볼 텐데요. 세 번째는요,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 선생님이 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그려볼 텐데요. 잘 보이시죠? 자,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소련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후에 위기에 처한 유럽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공장 시설들을 건설해주는 바로 마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멈추겠죠. 소련은 이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영민이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을 하겠죠. 맞습니다. 소련은요,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코메콘을 창설해가지고 동유럽에 특히 몰려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돈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 나가줘야겠죠? 근데 혼자 나가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국가들끼리 뭉치기로 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이요? 이념적으로 같은 국가들끼리 뭉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게 했던 나라들, 그 명칭은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군사적으로 뭉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나토라고도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을 해가지고요,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들도 군사적으로 뭉쳤는데, 그 이름은 바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어디에 쳐들어간다기보다는 서로 미국 소련이 지수적으로 갈등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과 군사연합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냉전의 전반적인 시작과 정책 비교해 보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냉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둘이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미국 아래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나 소련 아래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리적으로 전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인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태용이. 그렇죠. 6.25 한국전쟁 또한 냉전의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북한이 공산주의고 남한이 자본주의였고요. 북쪽에 소련이 오고 남쪽에는 미국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활동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모든 활동지를 보시면요, 지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한국전쟁, 6.25 전쟁을 제외하고더라도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무엇일까요? 그쵸, 유리 말했습니다. 바로 냉전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의 지도가 색깔이 총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연이, 그렇죠.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자본주의겠죠? 소련과 동맹국 공산주의겠죠? 다른 색깔도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5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직접 모든 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볼 텐데,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다 태블릿 PC가 있죠? 태블릿 PC 쓸 때는 항상 말한 유의점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처에 주의해가지고 조사해라. 주요 언론사나 게시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할 거. 두 번째, 학습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블릿 PC랑 선생님이 준 자료 그리고 교과서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5명이니까요. 주제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10분 줄 테니까 조사를 다 해보시고요. 발표하면서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끝내지 말고요. 밑에 이 사건들의 공통점 뭔지 모두번 미리 공유해가지고 한 줄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지도의 이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도의 이름은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럼 선생님이 10분 줄 테니까 한번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보이시죠 여러분? 10분 시작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 10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혹시 발표해줄 용기 있는 모둠이 있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우리 성장 모둠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성장 모둠 같은 경우에는 모둠별로 협의가 잘 되었는지 사건 5가지가 모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공산화는 지금 중국과 타이완이 분리되었다는 것까지 해주었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제3차 대전까지 갈 뻔했던 큰 위기였다는 그런 포인트. 베트남 전쟁도 베트남의 공산화를 이끌었던 전쟁 등등등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같은 경우를 보니까 미국과 소련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죠. 각각 이제 베를린의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 쿠바, 베트남 등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피해를 입었다에 넘어가지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라가 분단되었다 정도도 추가해주면 더 구체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장 모둠이 정해준 지도 이름은요. 전 세계가 두 세력으로 갈라진 지도라고 정리해줬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졌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 이름을 선정을 잘 해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운 점은 바로 이 국가들이 정말로 2개뿐일까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뿐일까요? 색칠되지 않은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냉전의 완화를 바탕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이제는 냉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잠깐의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화해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볼 텐데 그 화해의 이름을 우리는 데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데탄트 냉전의 완화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학습지의 사료를 바탕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사료 한번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띄워주었죠. 선생님이 띄워준 사료 혹시 안 보이면 여러분의 학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자료 3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료 3번에 가, 나, 다가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닉슨 독트린, 이 닉슨은요 미국 대통령이고요. 나, 다의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소련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탐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가지고요. 한번 알아보는 방식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으느냐? 바로 첫 번째로 이 글을 쓴 사람이죠. 닉슨이 누군지, 고르바초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키워드, 공동되는 단어들은 동그라미 해주고 핵심적인 문장이다. 그럼 밑줄을 하면서 옆에 정리하면서 분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요. 탐구 질문을 2개 줄 텐데 이 2 질문을 해결하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가를 보고 해결할 만한 탐구 질문은요. 무엇이었냐? 바로
닉슨 독트린을 바탕으로 미국이 줄이고자 한 것은 무엇일지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 나다를 보시고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 개방 이후에 변화한 소련의 사회 모습은 어땠을지를 한번 사료 바탕으로 추측해가지고 써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시간을 10분 주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모든 별로 한번 모여가지고 나 사료를 분석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분이 지났고요. 우리 발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부지문 A랑 B를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상부지문 A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렇죠. 군사 개입을 줄이는 것으로, 상부지문 B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갖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그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잘 탐구를 해가지고 찾아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료를 바탕으로 했으니까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냉전의 완화와 전개 과정. 냉전의 완화 과정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었나요? 우리 앞서가지고 냉전의 형성부터 전개, 완화까지 한번 여러가지 지도 만들기나 사료 탐구로 알아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로 활동할 것은 무엇이냐? UCC를 만들 건데요. 촬영하진 않을 거고 활동지에다가 UCC 기획 구성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여러분 쉬는 시간에 놓아도 활동지 확인해 볼까요? 활동지 같이 보겠습니다. 활동지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UCC 제목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큰 표가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UCC 주제를 고를 거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를 쭉 구성하고 이 스토리에 들어갈 중요한 장면들을 4가지를 골라가지고 활동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면 힘들겠죠. 모든 원간 역할 구성을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구사할 사람, 주제를 정할 사람, 설명을 쓸 사람, 스토리를 구상할 사람 등등등 역할을 잘 분배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영상 길이, 소품, 촬영 장소처럼 정말 내가 찍을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UCC 영상 제작 계획표를 왜 만드느냐면요. 자, 활동 목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은 냉전체제의 형성 과정과 완화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내용을 장면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활동의 포인트는요. 요거를 다 구성한 다음에 평가를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해줄 겁니다. 동료평가로 할 텐데 동료평가를 할 때 평가받을 기준이 무엇인지 학습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5가지의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요.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맞는 내용을 작성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택한 주제가 스토리 구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주제를 고를 건데 내가 고르는 스토리, 내가 작성한 스토리랑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세 번째, 주제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 등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이 되었는지 중요할 거고요. 네 번째,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창의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반적인 이 활동 계획표의 완성도가 높은지도 함께 1, 2, 3, 4, 5점 점수를 해가지고 동료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이제는 30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모든 길이 모여가지고 UCC 계획표 만들기 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시작!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